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워 디렉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파워 디렉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참 오래간만인데요. 저는 파워 디렉트 갖다가 15 버전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신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15 버전만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5 버전에 있던 그 많은 프로그램들, 그것들이 16 버전 이상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65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파워 디렉트는 제가 15 버전 이후부터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도 이제 15 버전이 깔려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신버전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을 이제 하지 않았던 이유는 15 버전에 있는 그 편리한 기능들 그걸 갖다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쭉 15 버전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19 버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잠깐 입수하게 되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19 버전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파워 디렉트 19.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단 전체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제 입수를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또 15 버전 이후부터는 제가 또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둘러보고 이제 조금 바뀐 점만 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 가져오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마스크 모드가 조금 더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마스크 모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 모드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 하나 생겼고요. 또 이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 지정 선택 마스크 형성 이런 게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생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스크가 이건 선입니다. 선 밑으로 쭉 내려면 이렇게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에다가 점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금 이동하신 후에요. 이걸 또 위로 좀 올려보죠. 선택하시고 쭉 올리게 되면 위로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마스크를 인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올리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서 까만 부분에서 영상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미지지만은 여기서 도구에서 마스크 디자인을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마스크가 좀 재밌습니다. 이 마스크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이 두 개죠. 선이 두 개고 이렇게 마음도 움직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도 이렇게 회전도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 있던 한개도 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위치하고 스키에다가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키프레임이 생겼죠. 그리고 조금 이동하신 후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느리면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그냥 또 키프레임만 찍어 줄게요.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전체적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요. 자,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었죠. 전에는 이와 같이 마스크가 하나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런 영상을 갖다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추가된 마스크는 이제 펜툴 마스크인데요.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고 했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펜툴을 찍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부분이 배제 곡선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시작 단계 조금 뭔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옛날부터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 패드라고 해가지고 이 패드 갖다가 해가지고 주변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마스크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만 일단 해보죠. 자, 이렇게 되었죠. 자, 더블 클릭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이제 이게 보셨지만은 확인하시고 또 위에서 마스크 디자인을 가셔가지고 현재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가 있네요. 추가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만 또 이제 따가지고 우리가 또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딴 것이 이제 두 개가 나타났죠. 물론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마스크 디자인을 가셔가지고요, 자, 땄던 부분 갖다가 이런 부분 갖다가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곡선도 잘못됐으면 곡선도 조금씩 이동도 하고요. 패드 반경도 지금 너무 넓으니까 조금 좁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인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펜트를 사용하게 되면 배제 곡선이 없이 나오는데, 이게는 배제 곡선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마스크 기능이 보면 마스크가 모두가 두 개 더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펜툴을 사용한 어떤 마스크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보드 하나 가져올게요. 자, 컬러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에 들어가 볼게요. 클립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만 비율 유지를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조정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회전을 하지요. 근데 이 회전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 중앙을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파란 점이 하나 있죠. 이 파란 점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자, 여기 뭐 고정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고정점이란 것은 저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자면은 이 녹색이 사라졌죠. 여기는 녹색이. 체크를 넣게 되면은 이 고정점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 그동안에 파워 디렉트에서는 계속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중간 센트럴 기준에서 커지고 작아지고 회전을 하고 하는 변형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앵커 포인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왼쪽 끝으로 이동하고요,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앵커 포인트는 다 아시겠지만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형도 일어나고 확대 축소 같은 것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좁혀 보시면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좁아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무조건 중앙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좁혀 보시면은,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되죠. 또 이걸 또 늘려보면 역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늘려집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키면은 역시 마찬가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런 게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요 기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보죠. 다음에 이제 키프레임 중에서 홀더 키프레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 생겼을 때 우리가 또 OS 이제 마스크 디자인을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스크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하나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생기겠죠. 확인하시고요. 자,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을 이제 주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주실 때 일단 투명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불투명도가 있는데 이게 더 투명도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지점에서 키프레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1초 지점에 와서 또 키프레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2초 지점 여기 와서 또 키프레임 하나 찍겠습니다. 3초 지점에 와서도 키프레임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초 지점에도 키프레임 하나 찍겠습니다. 5초까지 와가지고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찍었습니다. 현재 키프레임 값이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키프레임 왔을 때는 여기가 불투명도를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세 번째 키프레임은 이제 또 100이니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키프레임 와서는 다시 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키프레임은 또 100이니까 나타났겠죠. 마지막 키프레임 와서는 이걸 갖다가 또 0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깜빡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는 이런 현상이 되죠. 그런데 이 키프레임들이 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고정값을 줄 수 있는 홀더 키프레임이 생겼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해 보시면은 맨 밑에 보면 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형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해왔던 방식이고 고정을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키프레임이 모양이 변합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도 고정으로 바꿀게요. 모양이 변했죠? 다 고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고정. 고정. 이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키프레임 왔을 때 그 키프레임이 이제 원하는 값을 갖다가 바로 표현을 해줍니다. 즉 0에서 서서히 100이 된 것이 아니고 0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0이 탁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이 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 키프레임 왔을 때 0으로 바로 이제 바뀝니다. 보통 보면 0에서 100까지 서서히 변했다가 또 100에서 0까지 서서히 떨어졌다가 0에서 또 100으로 서서히 투명도가 높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탁탁 끊어지는 그런 쪽의 어떤 키프레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카메라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빨간 녹화된 점 같은 부분이 이제 나타날 때 서서히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멸한 식으로 탁탁 끊어진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색일치 조절 메뉴가 생겼다. 파워 디렉터가 발전을 하면서 색일치 모드가 생겼죠. 그 중에서 조금 바뀐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두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선택하게 되면 이 색일치란 메뉴가 생기죠. 자, 보세요. 만일에 이렇게 한 개만 선택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셔야만이 색일치가 생깁니다. 색일치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색상이 맞춰지는 부분인데 여기서 색일치를 눌려 보겠습니다. 색일치. 자, 두 개의 색상이 이제 비슷해졌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밑에 보시면 색조나 채도, 밝기 등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을 해 놓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동기화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18버전은 이런 기능이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18버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18버전에도 색일치 기능 있지만은 이렇게 15 조절 메뉴는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조절 메뉴가 생겼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스케치 디자이너 이제 PIP 개체룸에 보면 도형을 그리는 메뉴가 하나 생겼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IP 개체룸이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 애니메이션이 생겼습니다. 스케치 애니메이션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시끄럽게 좀 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풀류한 내용들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도형들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색상들도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설명하고 할 때는 좀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셔가지고 디자인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색상도 현재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력 길이들도 다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이렇게 사용하시면 우리가 뭔가 조금 필요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룸에 한번 가볼게요. 자막룸에 보시면은 모션 그래픽이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 이 보시면 모션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에는 모션 그래픽 색상들 갖다 바꿀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모션 그래픽이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에 같으면 그것이 이제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색상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색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죠. 흰 부분 색상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틀룸에 있는 어떤 모션 그래픽의 색상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타이틀룸에다가 우리가 글자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 보면은 모든 컨텐츠 에서 보시면은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돼 가지고 전환 효과가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환 효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면 전환 효과는 여기죠. 제가 참 오래간만에 파워제스트 19 버전이라는 걸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장면 전환 효과 좋아진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로 비틀기 효과를 갖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요, 자, 이렇게 들어갔지요, 효과가. 자, 플레이 해볼게요. 보셨습니까? 뭔가 샥 하고 지랑이 보이죠? 자막 타이틀룸에도 좀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 이거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다 레이저 왜곡을 넣고 뒤에는 가로 비틀기 넣었습니다. 자, 멋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룸에도 전환 효과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타이틀룸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많으니까요. 그냥 내 타이틀 기본 값을 하나 가져오고 또 내 타이틀 기본 값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전환 효과에서 간단하게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요. 플레이 해보면은, 자, 멋지죠? 레저 왜곡을 한번 넣어 볼게요. 보셨죠?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할까요?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로로 비틀기. 보셨습니까? 다음에 이거 보면 수평 회전과 수직 회전, 이것도 상당히 좋아진 효과 같아요. 보셨습니까? 자, 자막으로 보니까 잘 효과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만일에 미디어 두 개를 넣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두 개가 있을 때,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자막 효과,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 수직 회전하고 수평 회전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요. 자, 이런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멋지죠? 효과가. 그 다음에 뭐 가로 비틀기 이런 것도 지금 한번 넣어보시면은 효과 참 세련돼 보입니다. 보니까 장면 전환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15 버전 이후부터는 저도 활용을 갖다가 하면서 이런 걸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컷 편집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순 키 편집용이다 보니까 주로 보면 자르고 붙이고 단순한 효과 넣고 자막 넣고 이제 그런 쪽에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그동안에 쭉 파워텍스트로 발전을 많이 하면서 장면 전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멋진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관이 사실 장면 전환 효과가 많이 발전된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해요.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효과, 기하 학적 같은 데도 보면 좋은 효과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죠. 지금 이런 효과도 상당히 멋집니다. 멋지죠? 장면 전환 효과가 참 많아진 것이 좀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파워 덱터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상당히 이게 편리해요. 편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상 해상도를 낮춘다는 거 할 때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낮추면 바로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장면을 갖다가 속도를 갖다가 늦추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 영상의 속도가 늦어져요. 플레이. 상당히 슬로우 모션을 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부분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플레이 해보시면요. 굉장히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파워 덱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편리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제가 파워 덱트를 많이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밑에 갖다 놓는다고 합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상 길이를 갖다 일단 맞춰주고요. 밑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보면 또 OS 보면 포토 디렉트한 사진 편집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거 편집이 있는데 이게 보면 추출 또는 구성이 있어요. 배경 제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브러쉬가 선택할 수 있고, 뭐 선택할 도구가 있는데, 저는 마법 도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 산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많이 선택이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Alt 들어가기가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Alt 눌리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죠.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정하시고, Alt 키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쓸데없는 부분도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밑에 또 다 지워버릴게요. 필요한 부분만 남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선택 영역 제거나 미선택 영역 제거인데, 미선택 영역 제거에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만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뒤로 돌아오시면요, 하면, 자,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투명한 이미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 이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현재 17 버전, 18 버전, 19 버전 있는데 보면 특수 효과도 좀 자막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디자이너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고급 효과가 있어요. 고급 효과. 이 보면 이런 식으로 고급 효과, 특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 효과를 갖다가 바로 어떤 고급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게 되면 그 밑도 모양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고급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글자가 지금 애니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나타나는 효과, 사라지는 효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탭에서 나타나지 않죠? 고급 탭에 가야만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능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파워 디렉터를 갖다가 많이 사용한 이유는 일단 편집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래서 자막 효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넣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만든 마스크 기능 중에서 펜 툴에서 배제 곡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갖다 공부하는 데는 이거 이상 좋은 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능들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저는 15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은, 오늘 어쩌다가 제가 19 버전 하나 입수하게 되어가지고 그 기능을 테스트 해봤는데, 인터페이스들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좀 이렇지 않았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추가된 기능들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거는 이런 정도 기능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새로운 점이 있고 별만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